카페 작업 같은 게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어릴 적 도서관이냐 아니면 독서실이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카페에 있더라고요. 그 카페에서의 이 개방감을 떠나서 서울에는 정말 엄청나게 예쁜 카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보이는 풍경 자체가 서울의 풍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창가에 앉아서 서울의 풍경을 일단 한번 담아보고요. 가볍게 손을 푼다는 개념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 외로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예전에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불렸던 그분도 만나서 참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또 자주 가는 카페는 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일하는 얘기나 사는 얘기도 하고, 전에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A4지를 이만큼 옆에 쌓아놓고 붓펜 가지고 열심히 빽빽하게 되게 정갈하게 글씨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궁금한 건 지나치지 못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를 출판사에 자서전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의 자서전도 볼 날이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장소라는 곳은 인물보다는 훨씬 그리기가 편안하고 싶거든요. 일단 돈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다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장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타는 지하철역에서 한 자리에 항상 앉아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하철이 오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지하철역을 계속 그려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 항상 기다려주는 그 장소에 가서 다시 만나는 그 느낌들, 그런 것들이 결론은 이게 거리가 되든 어떤 곳이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리의 느낌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느낌, 걸어서 혹은 달려서, 그리고 매일 걷던 길이라도 걷다가 멈춰보면 또 다른 풍경이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그림까지 그려보면 그 풍경은 자기한테는 이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곳으로 의미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들 자체가 이 서울 곳곳이 너무 좋아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장소에 또 멈춰보고 싶고 앉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장소를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서울이라는 곳 자체가 조선시대 개국을 하고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신도시 느낌이 많고 사이사이 궁궐 정도만 있는 그런 역사도시라고 하기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외국 관광객들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지만 오면은 관광을 하거나 쇼핑 또는 뭐 우리들이 이제 데이트를 해도 고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문화적인 행사 이런 거를 많이 누리는데, 사실 그 장소는 그 이전에 이 600년의 고도라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흔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표지석이 관심만 두고 보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뭐 쇼핑이나 이런 기존에 얘기했던 그런 문화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이 표지석에 있던 곳이 왜 있나, 사실 찾아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하나씩 더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이 도시의 모습이 바뀌진 않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몇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 이 도시가 세계 속에 좀 색깔이 있는 그런 도시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이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갈 즈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뜻깊은데요. 참 그림쟁이 쟁쟁하고 잘 그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아마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서울이라는 곳을 참 열심히 그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울이라는 이 도시를 그림으로 그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더 잘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뭐 많은 분들 그림은 다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그 대상물과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수없이 여러 번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작업이 생깁니다. 그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 대상물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그림들을 그렇게 담아왔는데 뭐 단적인 예로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진 한번 집에 가서 그려보시면 못 봤던 점도 발견할 수 있고 얼굴 곳곳에 그리고 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니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쟁이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근정전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추념하려는 잡상도 있고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런 그 남쪽이 더 낮아가지고 배수를 위해서 이 전체적인 이 조정이라는 이 넓은 곳이 밑에 쪽으로 배수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근정전에서 그 월대가 2개 있죠. 거기에도 그 상월대에는 그 사방신이라고 그러죠. 내 방위를 지키는 그 사방신의 그 동물들이 있고요. 그 밑에 하월대에는 12지신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데 못 빠진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뱀 같은 경우에는 그 뱀 특성상 다리를 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저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으면 이게 뱀이라는 거를 몰랐을 정도로 그림이라는 건 이제 이런 디테일한 거를 살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책에 있는 그림들은 뭐 책을 뭐 도서관이나 어떻게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는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이게 제가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강북에 있는 청운효자동이라는 그 서촌에 있는 지역인데 이 골목길을 만들면서도 잘라낼 수 없었던 향나무 이 모습 자체가 강북만이 갖고 있는 감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이 나무가 살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강북의 여러 곳들을 많이 주로 거의 지난번에 나온 책들은 다뤘죠.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의 나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것들인데 서울시에는 보호수가 약 한 250주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100주 정도를 이야기가 재밌거나 수영이 좋은 나무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그 올 한 해 답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서울 책도 쓴다고 쓰고 참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 100그루를 추려내면서 제가 봤던 나무를 보니까 12그루뿐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나무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나무 자체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예전 거를 많이 담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서울의 깊이를 느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책에 없는 그 창덕궁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창덕궁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 여기 정문인 도나문이 있고요. 들어와서 이제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회화나무 3그루가 이렇게 크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회화나무 아래서 그 삼정승하고 그 임금님 여기서 만나서 논의를 했다는데 뭐 그런 상상도 어렴풋이 해볼 수 있고요. 회화나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그 나무는 같은 종류거든요. 근데 수영을 좀 더 보시면 이게 그 신경세포 뉴런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조가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좀 웅장한 맛이 더 있고 그 아카시아 나무는 어느 면에서는 좀 조잡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수영으로 나타내봤고요. 요 나무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얘는 여기서 느티나무입니다. 이렇게 수영으로도 그림을 알 수 있고요. 이 3그루 말고 5그루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은 나무들의 수세가 나무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 모습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대조전인데 대조전은 이제 창덕궁의 안방마님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임금님이 주무시는 침전이 되겠는데 이 위에 보시면 용마루가 없습니다. 이게 내림마루고 이게 추녀마루인데 용마루는 임금님이 그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용이기 때문에 그 상극이 그 용이 같이 배치된다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용마루를 아예 올리질 않죠. 근데 궁궐이 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궁궐이 꽤 무서운 감옥 같은 생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금수강산이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금수강산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거의 이제 이야기로 듣기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전애들은 그 궁궐의 생활들이 이 안에서 이게 내전에서 그 마님들이 봤을 때 이 중정에 꾸며놓은 이 나무들이 지금 이 나무는 소나무고 이 아래에 있는 나무는 주목이거든요. 주목 중에서도 밑으로 자라는 눈주목이죠. 이렇게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나무를 심었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항상 변하지 않는 풍경, 그리고 많이 나갈 수 없이 돌아다닐 수 없는 곳에서 보는 이 괴석들도 변하지 않죠. 뭐 뒤로 창덕궁 후원이나 이런 데가 뭐 멋있긴 하지만 이런 곳의 이 풍경들이 참 재밌는데, 궁궐은 가서 스케치를 하다 보면 그 처마 마루나 그늘을 가려줄 수 있는 곳이나 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되게 즐겨 찾아가서 그리는 곳이거든요. 이 대조전 여기 이 뒤에 중정의 모습도 비 오는 날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참 좋아하는 포인트고요. 여기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여기서 승하하기도 했죠. 예, 지금 측백나무입니다.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창덕궁 선원전이거든요. 선원전은 어진을 모시는 곳이에요. 임금님의 얼굴이죠. 예전에는 임금님 뭐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제 얼굴을 남겨놨는데, 그 왕릉 자체가 육신을 모시는 곳이었다면 그 영혼을 모시는 곳은 종묘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얼굴을 표현한 그 인격 자체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궁궐에서는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 왕조를 없애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선원전이라고 중앙고 쪽으로 다시 선원전을 하나 더 지어서 그쪽으로 모든 어진을 강제로 이전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 측백나무는 그 백자의 음을 따서 그 오행에서 백자는 서쪽을 가리키거든요. 동쪽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보통 동쪽은 해가 뜨는 의미에 탄생의 의미가 있고 서쪽은 그 해가 지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옛말에 모든 나무들은 동쪽을 택해서 쓰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측백나무는 유일하게 서쪽을 고집했다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사의 공간이나 그 묘 같은 자리에 측백나무를 그래서 지켜주는 나무로 많이 심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측백나무도 300년 이상 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장소적인 특성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웃지 못할 이야기는 이 어진의 정체는 6.25 때 그 피란을 가는 문화재에 이제 포함이 돼서 다 싸들고 내려갔어요. 그 부산으로. 근데 6.25는 다 지나고 나서 그 창고에서 화재가 났죠. 그 전쟁 이후에. 그래서 모두 타버려서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영조 어진이 하나 남아있고요. 당시에 갔던 게 12구강 48어진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조 어진이 남아있고 철종은 절반 이상 탄 그림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태조는 경기전에 있죠. 그래서 전주에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아는 왕의 얼굴은 뭐 기껏해야 태조, 영조, 그리고 철종 반쪽짜리 요 정도라고 합니다. 참. 그리고 이제 뭐 순종이나 고종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역사적인 아픔도 있는 장소인데요. 지금 이곳이 멀쩡했다면 6.25 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냥 두고 갔어도 어떨지 모르죠. 창덕궁에 있는 향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가슴 높이에서 사방으로 퍼져감이 가서 보셔도 되게 멋있는데, 참 나무가 기이하게 잘 자랐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 나무는 정상적으로 위로 자라 있었던 나무예요. 근데 2010년에 그때 바람도 거셌죠. 곰파스에 의해서 태풍 피해로 12m짜리 윗부분이 다 잘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 그 예전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 나무가 저에게 주는 교훈은 있을 때 많이 보고 많이 그리자,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이거는 제가 어디든 가기 전에 이제 그림을 약도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뉴욕에 잠깐 있을 때 거기 이제 지도를 다 그려봤는데, 그려보면은 답사전에 되게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릉에 가게 돼도 요즘은 이제 항공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 그리는 약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책에서도 항상 가기 전에 그 지도들을, 약도들을 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참도가 꺾어져 있는데 왕릉 중에 유일하게 꺾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이야기하자면 긴데 급하게 이전된 것 때문에 금천교를 건너는 길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꺾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 봉분 자체도 왕릉에 걸맞지 않게 지금 그냥 꾸며져 있죠. 원래는
왕릉의 봉부는 이런 식으로 병풍석을 두르고 그 사이에 이제 각이 생기니까 우석을 넣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보시면 그게 다 이제 왕자의 난에 이방원이 태종이 잡으면서 그 계모에 대한 복수라고 할 수 있죠. 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광통교 석재로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요. 이게 청계천에 있는 가장 주요한 다리였거든요. 지금은 위치적으로 이동해서 달라졌지만, 그래서 광통교는 이전에 목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석재로 만들면서 그 병풍석이나 우석을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근데 가서 보시면 병풍석은 12개로 둘러 있는데 병풍석 12개는 다 찾으실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심지어 뒤집어 놓기까지 했죠. 그래서 발구단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라진 문화재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예?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그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도서관으로 잘 알고 계신데 그 이전에는 남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는 참 궁금하죠. 이게 있었던 자리가 롯데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이죠. 그 롯데백화점이 있을 때 원래 총독부 도서관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가 처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열었죠. 근데 이게 옮겨진 것도 남산으로 옮겨진 것도 7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런 문화재적인 건물이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에 이게 있는 상상을 해보면은 참 서울의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도서관은 그 지금은 돌아가셨죠. 박완서 선생님이 그 상경에서 참 많이 놀러 갔던 도서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책도 보면서 그 작가의 꿈을 키우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 곳이 사라졌다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깝게 없어진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라서 지금 들고 나왔고요. 이거는 좀 보신 분들, 이거는 현존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서북학회예요. 지금 건물 자체는 건국대 캠퍼스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위치는 인사동 한복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동 한복판에 이게 있던 게 서북학회 자체가 애국 계몽운동을 펼치던 그 독립운동의 일종이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처음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고, 이런 역사적인 건물이 제가 옮겨진 건 70년대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문화재가 지정되면 그 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미리 옮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옮겨진 자리는 지금 기껏 옮기고 나서 하고 있는 건 주차장이죠. 그래서 건국주차장이라고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사당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별관인데요. 이건 벨기에 영사관으로 이게 있었던 위치는 남대문 시장 뒤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우리은행 본사와 그 은행나무 커다란 거 두 그루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건데 참 풍경이 얘가 있을 것과 참 상상을 해보시면 많은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동에 있는 1900년대 있던 건물들입니다. 이게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그리면서 참 많이 놀랐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남은 것과 없어진 거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진정 정동 많이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많습니다. 대부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영사관들의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프랑스 영사관도 있고요. 뭐 정동계 정도 남아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없어진 그 자체가, 그 정동이라는 곳은 옛 모습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옛 모습이라는 게 결국 근대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건물들이 같이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더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에 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자면, 그림 자체는 사물을 그냥 보고 그리는 그 자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분페이라는 사람의 낙서 마스터의 그 발췌를 일부 했었는데요. 나무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 원래는 그냥 보고 그리는 자체가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1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더 관심이 있다면 다가가서 이파리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관심이 생긴다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서 그 세부적인 것도 그릴 수 있겠죠. 그게 마이크로적인 세계고요. 그리고 구조로 본 세계도 있어요. 그 나무의 그 앞모습뿐만이 아니라 뒷모습도 보고
잘라진 모습은 어떨까? 궁금증에 관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의 모습은 어떨까? 그 나아가서 이 나무가 있는 그 주변의 모습은 어떨까? 그 매크로적인 세계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제가 참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시간으로 본 세계예요. 지금 나무 뒤에는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또 다른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다른 건물. 자꾸 가다 보면 새싹이 되고 씨앗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궁금증이 서울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되게 오래된 600년의 도시인데 결국 이 건물이 있던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궁금증이 계속 개인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넘어선 게 결국은 상상으로 본 세계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위해서 그 앞에 작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한 게 결국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얘는 나무를 보고 그거를 뛰어넘기 때문에 외계인을 그렸지만 선생님은 더 잘 보고 그리렴. 이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상상으로 서울을 그려보는 그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계천을 뭐 순전히 그림쟁이 상상이겠지만 청계천을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 중에 참 많이 거론되는 광화문 광장은 원래 이쪽이 세종로 사거리거든요. 세종로 사거리는 과거에는 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숭례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언덕이 있었고요. 나지막한 산이 있었는데 원래 궁궐 정문은 그 도성 정문 남쪽으로 이어지는 게 정상인데 잘 아시다시피 관악산에 화기가 많이 머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광교로 해서 숭례문으로 이어지게 됐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 모든 도로가 이제 뚫리면서 이게 사라졌는데 아마도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은 이렇게 걸어와서 삼거리에 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쭉 보여서 광화문까지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까워지는 그 느낌을 저는 문화적인 그 일종의 진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가가면서 이 커지는 느낌. 이게 예전엔 사진도 없기 때문에 궁궐을 보는 그 느낌 자체가 그 조선 왕조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은 되게 정성껏 지은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까워지는 이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결국은 여기 이순신 동상도 있고 뭐 성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광장 만들고 저는 꽃밭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꽃밭이고 그 다음은 이제 대로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죠. 이 많은 장애물들이 결국 그 예전 그 감각 그 기분들을 못 느끼게 하는 어떤 일종의 단절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피막길 자체를 뭐 살린다고는 하지만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숭례문이 불탈 때는 저도 거기 가서 목격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거기 나와서 우는 것까지 봤어요. 뭐 젊은 사람도 울고. 근데 피막길 하나 없어져서 우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상으로 그 도로나 이런 길에 대한 그 느낌은 좀 더 이 문화를 이어줘오는 그 큰 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라져가는 그 청진동에서 올라가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세대에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닦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대문안만 그 서울 성곽 안만이라도 밀도를 낮추면서 간다면 미래에는 서울도 그 뭐 파리나 뭐 나라나 교토 같은 그런 역사적인 도시 있잖아요. 그런 도시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 느낌들이 제가 최근에 그 미팔군 무대를 이제 문화재 답사를 가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정말 그대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뭐 비록 좀 병영 쪽에 근대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이나 이런 거를 다 보존하면서 그대로 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미군이 주둔해서 그 서울의 그 옛 모습이 상당히 남아있는 그 모습에 참 많은 어떤 일종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만약에 이 사대문 안에 그렇게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결국 우리 땅이 되겠지만 뭐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앞으로 어떤 계속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하게 될 일은 서울은 정말 그림쟁이가 담기에는 깊고 끝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그림 담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계속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